예,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주민 여러분, 은평구 주민, 서울시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에 사는 모든 분들. 네,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기획홍보분과의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역촌동 주민들의 모임, 역촌동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상당히 두서없는 이제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 벌써 세 번째 이어서 연이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치지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송에는 전전 방송과 전 방송과는 다르게 이제 연령대가 좀 높아졌거든요. 네. 마음만은 젊으시잖아요. 완전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마음만은 저희와 항상 같은 이제 젊게 사시는 역촌동 주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봤거든요. 네, 한 분씩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해주시면 돼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마이크 다 켰어요 지금 다 켰어요. 예. 나는 원래 역촌동 영마에서 태어났고 또 영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하시면 됩니다. 최준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영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잠깐 떠올라서 예.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예. 참 이 초등학교를 은평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영마에서 녹번동 은평초등학교를 걸어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골 농촌 지역의 순수한 이 설 인근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 사시사철을 분주했던 곳이 역촌동입니다. 서울 주변에 모든 이 논밭 이것이 사시사철 농사를 짓는 곳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마 때가 되면은 굉장히 물이 철철 수색 쪽서부터 점점 이 물이 차 올라오는 그런 광경도 생각이 나고 예. 그 이러한 것들이 주마등 같이 흘러나가는데 참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이 지금의 역촌동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별도로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 이제 최고령자이신 이제 최준호 할아버지이지만 젊게 아저씨. 네. 역촌의 역사를 말씀해 주실 살아있는 역촌의 산증이 이제 자기소개를 들었고요. 이제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역촌동에서 새마을협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랍니다. 난 그 새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새마을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지면상이나 언론상으로 얘기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의 주거가 낙후된 그런 생활 속에서 근대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를 최고속도로 발전시킨 게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요. 그때 농촌에는 우선적으로 가옥도 그랬고 하다못해 손수레 하나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길 속에서 불편하게 살았었는데 농로도 닦고 각자 그 지붕 개량도 하고 담장도 허물고 그래서 주거 환경도 바꾸고 생활 개선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많이 시킨 그런 새마을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발전된 현대 생활에서 오늘날 새마을은 그때 생활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고 그 자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도의지에 와서 새마을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바쁘고 쉽게 말해서 의식주 생활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한 데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런 데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참 안타깝기는 한데 나 역시도 새마을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도 있을 텐데 이 핑계 대고 못하고 저 핑계 대고 못하고 다니까 내가 진짜 이걸 새마을 회원으로서 이게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새마을이라는 건 왜 정부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장려를 해야 할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아 예. 네, 그럼 이제 다음 분 소개를. 예, 아저씨 3 황교원입니다. 저는 역촌동 주민이고요. 저는 역촌동하고 은평구를 청소년과 아니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음악 줄넘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줄넘기를 보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많은 분이 참석을 하셔서 예, 줄넘기를 좀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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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사실 그 초등학생 때 이런 줄넘기를 잘 안 했는데 저 한번 해보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막 시키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고등학생부터는 아무래도 학업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다 보니까 멀리 되는데 다 함께 한번. 그 생각을 실천하면 내 나이가 돼도 나같이 보여. 예.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동안이시거든요. 이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65세인데요. 예. 와, 65세이신데 피부가 막 물광 피부에서 막 광이 나세요, 사실. 와. 이거 저는 이제 어르신들 많이 뵈면 그냥 뭐 입담, 뭐 립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동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진심에서 이렇게 동안이신 분 나중에 처음 뵀어요. 진짜 저희 아버지도 되게 동안이시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네. 처음 들어 기분 좋은 소리 들어보는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여기 게스트분들의 홍일점이신 아주머님께 예. 자기 소개를 잠시. 아줌마. 예. 예. 이름은 연순이. 예. 연하고 순한 여자. 아. 아주 연하고 순해요 이름이. 예. 근데 이제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통장으로 아.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감투를 쓰셨네요, 감투를. 통장. 아줌마로 해서 통장으로 돼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나는 통장이라는 그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는 잘 모르고 이제 일단 여기에서 하는 거대로 이제 하는데 일단 나는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내가 통장으로 왔어요. 예. 통장으로 왔는데 아직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통장인가 이건 몰라. 그러니까 내 혼자 스스로 통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면은 통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갖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처음으로다가 이제 뭐랄까 우리 그 삼계탕 부녀회 저기 하는데 갔었어요. 근데 나는 어르신들을 뵈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스러니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봉사하는 그 자체도 나는 그냥 흐뭇하고 좀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계속 나와볼까 해요. 예. 네. 네, 네 분의 자기 소개를 이제 잘 네, 들었고요. 네.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못 드렸는데 휴대전화는 부초 같은 내 인생 명곡 하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요즘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제 소통이 줄어들어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게 많이 회자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아버지 할아버지고 또 자식 손자인데 이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이게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런 이제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저희가 상당히 긴장되는 게 역촌동 사람들 물론 네 번째 녹음이긴 하지만 상당한 스케일의 방송입니다. 여기 모신 게스트 네 분 다 통장이시래요. 네, 각자 우리네 마을에서 한 몫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과연 그 통장님들의 리더십과 파워풀한 열정으로 이 방송 재밌게 또 활기차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면서 기대해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아까 자기소개 들어보니까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궁금해했던 이 마을의 역사 같은 거를 한 분 한 분 이제 질문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역촌동의 옛날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냥
언덕 위에 기와집 하나 있고 그냥 나머지가 전부 논밭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논밭만 있는 그런 사진을 한 장 봤었는데 아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광경을 전혀 본 적이 없고 저희 부모님이 여기 오셨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역촌동이 어땠는지 이제 가장 여기 오래 사신 네, 최주동 아저씨께서 역촌동의 옛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도 지금 보여주시는데 한번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제가 어렸을 적에 어렴풋한 기억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은평구가 1949년도에 고향 경기도에서 경기도 고양군에서 서대문구로 넘어왔습니다. 아, 예. 행정 개편이 됐죠. 그 이전에는 이 은평면이었었어요 여기가. 예. 은평면으로서 역촌동이 제일 청년들이 많았고 그 청년들의 집체 훈련 예. 6.25 나기 이전에 그 동대항별로 해서 집체 경기 대회를 해도 예. 역촌동이 제일 우승을 했던 곳이 아. 그래서 청년들이 딜 많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6.25가 남으로서 인민군들한테 청년들이 제일 많이 끌려갔고 예. 그래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곳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서 6.25 나고 이후로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골에 순수한 시골에 아까 잠깐 멘트를 한 것이 서울 중심 사대문안 중심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 지역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사를 사시사철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농사를 예.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달픈 생활을 이쪽에서는 했었다라는 아, 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은평구에서 한 1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이 은평구에 살면서도 은평구의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역촌동의 역사는 역촌동을 안 살다 보니까 역촌동의 역사는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을 모시고 이렇게 듣는 역사라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은평구 역촌동은 잘 모르고 은평구에 그런 문화재 같은 게 몇 개 있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 가련동에는 수국사가 있잖아요. 수국사. 예, 수국사. 예. 은평구의 문화재로서 은평구의 문화재 중에서 예. 역촌동에 인조대왕 유기별섭이요. 유기별섭이.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예. 예, 여기가 그 바로 옆에에 이 만신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목나무에 이 오색 그 천을 달아놓고 매년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나요. 이건 나중에 처음 듣는 얘기. 저도 새삼스럽네요. 흥미롭습니다. 되게. 그래서 그 역촌동에 그렇고 연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쪽은 영말이고 예. 연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쪽으로 동사무소 있는 쪽이죠. 예. 그쪽으로는 토물이고 혹시 그 토정 말씀하신 토종리, 예. 토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는 그래서 토물하고 영말하고 동네가 좀 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게 합해졌죠. 예. 그래서 이 동네가 커진 것이 이제 두 개 동이 합해져서 커진 거죠. 예. 역촌동의 역사를 이렇게 알다 보니까 역촌동은 안 살지만 갑자기 막 애향심이 막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야 될 것이 예. 역사를 다듬어 보면은 우리가 서운을 넘어가는데 예. 지금 서운은 서운 고개가 보릿고개에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고개로 다니지를 못했고 네. 지금 시립병원 그 향동 쪽으로 고개를 넘어가서 그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랬다라고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네. 나중에 처음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여기 오래 살아도 그건 잘 몰랐네요. 저는. 예. 김영수 아저씨. 예. 아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새마을 운동은 저희도 이제 책으로도 많이 봤거든요. 한국 이제 현대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근데
새마을 운동을 책으로 보는 거랑 직접 하셨던 얘기를 듣는 거는 되게 좀 다른데 몇 살 때 새마을 운동을 이제 처음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 새마을은 농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때 뭐 내 나이는 한 15살 먹었을 때부터 그죠. 쉽게 말해서 시골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부역이라고 하는 그런 봉사를 나가야 되는데 예. 한 집당 며칠씩 해서 농로를 넓히는데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네네. 뭐 담장 어물기 가서 공동으로 해주고 예. 지붕 개량하는 데 가서 같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가서 해주고 예.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동네가 점차 뭔가 좀 산뜻해지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제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강제적으로 일을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처음에는 안 떨어졌었던 것도 그런 게 조금 개선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그 주민들이 참여율도 높고 예,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 하면서 주민들하고 몸싸움, 언어적인 싸움도 많이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농로 같은 데도 토지 같은 걸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 예. 지금은 다 보상을 해서 이제 매입을 다 해가지고 농로 같은 걸 넓히겠지만 그때는 지주들이 다 기부를 해가지고 농로 같은 것도 그 경계 1cm, 5cm, 10m 이거 더 넓히는데 조금 도로가 넓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다니는데 예. 진짜 동네 중에 좀 양심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땅 그 조금도 안 내주려고 3, 4일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기어이 승낙 받으면서 농로 넓혀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더 잘 쓰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은평이 아직 농촌이었던 시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역촌동 쪽에서는 내가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이사를 와가지고 역촌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에 그 몸으로 봉사하는지는 별로 못했어요. 이 이것 역촌- 한 일이 제가 와서 이제 뭐 방역 같은 거 예. 아니면 뭐 눈쓸기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좀 다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이 역촌동이 새마을운동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은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이 연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촌동으로 도시계획을 했지. 예. 이 연서로를 이쪽 불광동 쪽으로 도시계획을 하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불광동 쪽은 도로가 제대로 반듯하게 나질 않았고 예. 그 이쪽 남쪽으로만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이 정상적인 현재의 모습을 갖춰지게 된 거죠. 예. 네, 역촌의 역사 이렇게 배우는 정말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게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저씨의 삶을 자칭하고 계시는 황규현 아저씨. 네, 아까 음악 줄넘기라는 전혀 생소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아니에요. 아저씨 사무 그 음악 줄넘기는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거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새마을하고 통장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 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냐면 현재 아저씨의 직함이 새마을 회장님도 되시는 이 아저씨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예. 우리 할아버지가 역촌동 첫 번째 통장님이셨고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님이 두 번째 통장님이셨고 통장 가문이네요, 거의. 네, 우리 큰형님이 세 번째 통장이었고 제가 네 번째 통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문중에서 거의 지적을 장악하셨네요. 예. 그래서 저도 70년대, 60년대 후반 조금 기억나고 70년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우리 역촌동이 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옛날에 있던 그때 당시에는 60년대 후반은 농사도 좀 짓고 밭도 있었는데 그 역촌동에는 이제 대부분 화훼 단지가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70년대 초반에 모든 재개발이 끝나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이 도로라든가 이렇게 바둑판 도로가 됐죠.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역촌동이 재개발이 된 곳이래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 전에는 다른 분이 어디는 뭐 종로라든가 이런 데는 미리 돼 있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재개발은 제일 먼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역시 은평이 최고네요. 그렇죠. 제일이라고 생각해야죠. 우리 학군도 좋고. 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계속 오래 기다리신 아주머니 통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통장이라는 게 사실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요번에 처음 돼가지고 예. 통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 이제 예.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이제 지난번에 27일 날 네. 이제 우리가 통장에서 이제 가서 했더니 서류를 주셨어요. 이제 전입 신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 사람들 만나 뵙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다정다감한 사람들도 많고 예.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서로 또 이렇게 나눠보고 예. 하니까 좋긴 한데 반장이 없어요. 반장이. 예. 통장이 있으면서 반장이 있으면서 통장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반장이 없으니까 통장이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예. 반장이 말하자면은 1년에 딱 4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그죠? 4만 원?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안 한대. 왜냐면 이걸 자원봉사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 1년에 4만 원이면은 1년에 4만 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통장이 그걸 수습하면서 예. 그거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저번에 내가 처음 됐으니까 일단 통장으로서 반장을 일단 수습을 해서 그 반장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이 마을을 어떻게 해야지 조성이 잘 될까 예. 갔었어요. 갔는데 내가 맡고 있는 반장이 3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미흡해.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가서 그 반회보를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돌리긴 했지만 실적으로 반회보만 문 앞에다만 갖다 놓으면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뭐도 해야 되는데 반장이 없으니까 이 수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통장이 뭐랄까 반장 그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네. 조금 너무 그런 게 적다 보니까 반장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더 궁금했었던 통장의 역할이라는 건 예. 이 원래 행정기관의 제일 말단 네. 맞아요. 이 역할인데 이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예. 그 연결시키는 과정의 역할이 우리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예.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하고 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에 전달하고 예. 또 관에서 이분들을 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것을 전달시키고 예. 이래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맞아. 예. 그 그런 역할이 이제 통장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예. 신뢰하지 않아. 예.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를 통장이 주민들한테 접근해가고 주민들도 통장을 믿고 접근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예. 있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통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되나요? 통장은 동에 우리 예. 역촌동은 인구가 5만이다 보니까 예. 통장님이 45명이 계셔요. 그러면 몇 명당 한 명씩인가요? 보통 한 1,200명당 한 명씩인데 예. 우리 통장님들이 이제 작은 통은 한 인원이 한 900명에서 예. 많은 데는 한 1,600명까지 있어요. 네. 그래 뭐 이제 지금 이제 45개 통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임기가 예. 총 8년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 기네요. 엄청 긴 게 아니고 알만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전에는 한 20년까지 하셨는데 예. 이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한 8년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 통장 45명이 똑같이 움직여서 똑같이 모든 일을 해결하면 되는데 예. 근데 옛날하고 틀려서 일단은 생계가 중요하잖아요. 네.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좀 틀려서 예. 틀려서 이제 저희도 통장님들이 잘 못 모여요. 예. 예, 그런 게 뭐 아쉽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일에 비해서 이렇게 통장님들이 전에는 서로 다 통장님 하시려고 이렇게 봉사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님들은 서로 다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예. 왜 그러냐면 바쁜 상황에서 예. 이렇게 낮에 시간을 내고 모여야 되잖아요. 네. 예, 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회의를 하든가 할 땐 밤에는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낮에를 해야 되는데 낮에만 한 2시나 10시나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통장님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통장의 개념이 조금 약화가 되고 이제 봉사의 개념이 좀 해야 되는데 다들 말은 하시고 실천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 통장은 하실 분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 통장님들이 지금 6통이나 비었어요. 아, 예. 근데 그것도 자꾸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서 예. 그것도 하나의 또 걱정이네요. 아. 그게 지금 제일 큰 걱정거리가 통장님들이 자리가 빨리빨리 비는 자리도 많이 생기고 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 김영수 아저씨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방금 같은데.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장은 어떤 방법으로 이축이 되냐고 그걸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통장을 동사무소에 공모를 해요. 예. 공모를 하면 이제 응시자 지원자가 자기 이력서를 먼저 제출을 해가지고 네.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일단 동사무소 이력서 내역을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예. 인선위원회를 열어서 예. 거기서 면접을 봐가지고 적격자를 예. 먼저 적격자 면접을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격을 시켜갖고 동장님이 이축하는 거죠. 모든 위원들이 같이 합니다. 위원들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아. 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이렇게 재밌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벌써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입도 안 열은 것 같은데.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도. 네, 저도 되게 놀라워요, 사실은. 별로 한 게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얘기거리가 없어. 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소감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잠시 예. 최 아저씨부터. 예, 참 듣기가 좋네요. 아저씨라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을 오늘 마침 예. 서울 미디어 지원센터에 교육을 한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갈까 하고 저기 시간을 내놓고 있었던 차에 예. 여기에 이 역촌동 사람들의 이 방송을 한다 그래서 여길 따라온 거예요. 네. 여기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 봤어요. 아, 예. 우리 역촌동에도 이러한 이 방송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었는데 네. 참 오늘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참 예. 좋았습니다. 예. 네, 저도 많이 좋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김 아저씨. 나는 오늘 저 회장님이 인터뷰로 가자고 그래서 그냥 못 모르고 따라왔는데 뭐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좀 알았으면은 원고라도 좀 만들어 갖고 또 내 질문 유지가 뭐였는가 답변할 게 뭐였는가 이런 걸 알았으면 원고 준비라 되었으면 좀 더 잘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아저씨 3. 네, 아저씨 3 황교안입니다. 자, 이런 자리가 참 좋네요. 예. 우리 자녀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를 해서 좋았고 하여튼 우리 통장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저희는 역촌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이제 아주머니. 나는 이제 통장 처음이 돼가지고 예. 무엇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무작정 여기 왔어요. 예. 왔는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하면서 앞으로 나도 통장에 대한 그 열심히 자부심 갖고 이제 해보려고. 네, 네, 그러면 오늘 공동 진행이었지만은 말을 거의 못한 이제 비운의 진행자 남상백군 소감을 예. 저는 사실 그 뭐지 어렸을 때 동장님 한 번 뵀던 거 빼고는 진짜 이런 지역사회 그런 좀 작은 행정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통장님들을 확인해 보니까 되게 좋고요. 또 통장님들도 눈에 보이진 않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역촌의 기둥, 은평의 기둥, 또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서 계시다는 버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촌동은 정말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제가. 뭐 우리나라를 뭐 이끌어가는 사람들 하면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끌어가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옆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동장, 뭐 반장, 통장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뵙고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떻게 선출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역촌동의 역사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역촌동 역시 역촌동은 안 살지만 그래도 역촌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들끓어오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 방송과 전전 방송 모두 고전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논어에 리인이 위미하니 택불처인이면 언득질이요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마을의 인심이 어진 것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찾아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지혜롭다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죠. 이게 어진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에 살고 선택해서 사시니까요. 예,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시간 보내서 좋고요. 이제 그 신청곡 사랑했어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클로징 멘트를 안 했네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 방송은 역촌동 주민자치회 소속 기획 홍보분과의 후원을 받아서 만든 은평 사람이 아니라 역촌동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역촌동의 별들과 함께하는 별들의 전쟁 통장님 한 분 한 분 모시고 했는데요.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방송 만들어 오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김현식의 사랑했어요.